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과학원 강남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우리 올해 마지막 HSK 시험이 남았어요. 12월 시험인데요. 바로 사실 11월과 12월은 너무 시험 터민이 얼마 안 돼서요. 며칠 전에 있었던 11월 시험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풀이하면서 마지막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러분 공부하는 조건도 굉장히 좀 열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 나오기를 정말 함께 기도해 볼게요. 자, 그러면 11월 문제. 제 입장에선 정말 며칠 전에 친 시험인데요. 급하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빠지지 않는 독해 일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장 분석력 문제. 무슨 뜻이냐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정리하면서 보시면서 이게 호흡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혹시 관련사, 수이란, 但是뭐 이런 게 있는지 항상 먼저 살펴보시고요. 짝 같은 게 틀리진 않았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너무 간단해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주어는 人们, 사람들은 依赖, 의지하지요. 어디에? 电子产品. 끝났어요. 그런데 越来越大.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쵸?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뭐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문장 끝났는데 불필요하게 끝에 붙여서 이렇게 틀리는 문장. 굳이 위엘라위에를 나는 꼭 쓰고 싶다. 따는 일단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갈수록 위엘라위에 일라이 의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 아이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조금 더 길어지고 단어도 한번 어려운 쪽으로 접근해 보는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독해 일부분은 단어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단어보다는 문장 구조나 그리고 기본 어휘에서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기본적인 어휘에서 틀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쌤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주어내 이 아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입니다. 단어 너무 어렵죠. 이러이러한 속칭, 어떤 호칭입니다. 까지는 어쨌든 호흡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비치, 뭐와 한번 비교해 보자면 보통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주어는 계속 이어져요. 자, 저 주어를 타라고 했네요. 취요. 여러분 취요는 우리가 워낙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제가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하면 부분 집합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우 같은 경우는 我有一个朋友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다. 사람 되지요. 자, 我有一本书 나는 책이 한 권 있다. 구체적 사물도 되죠. 我有信心 나는 자신감 있어요. 네, 추상적인 것도 되죠. 그 중에서 추상적인 것만 취요하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취요는 그냥 요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추상적인 목적어 찾으면 됩니다. 이 아이는 뭐가 있다? 능력이 강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해석 안 되면 이러이런 능력이 강하다라는 어떤 수상적인 목적어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성분이 더 붙었다면 이번에는 필요한 성분이 빠져있어서 틀린 역시 구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말만 되면 되니까요. 특어디엔 특징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하고 마침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9번 문제도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요런 거를 顿号라고 해서 병렬 관계를 나타내니까요. 두 가지 어려워요? 하지 마요.土地条件 토지의 조건과 어려우시면 生活环境 두 개가 주어. 이 두 가지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몰리엔 해석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뭔가 했구나. 자, 그럼 뭐 했을까? 짱주 하면 어떤 민족이겠죠?群众,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 자, 지금 목적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다시 그 안에 또 동사가 들어가요. 완치양, 역시 병렬관계, 호하다, 모르면 넘어가세요. 이런 세 가지 하는 생활 태도를 이거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나와버리면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빼볼까요? 이 사람들의 이런 A하고 B하고 C,
한 생활 태도를 동사했다. 요렇게 단련시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문장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의미상의 호응은 이번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건데 먼저 밑에 네모 속을 조금 봐주시겠어요? 学习成绩好는 좋은 말이에요. 不好는 안 좋은 말이죠. 학습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가 就要看 좀 볼 필요가 있어요. 学习态度 여러분 이 문장 O일까요? X일까요? 자, 태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색채를 가지지 않았어요. 태도라는 말 안에는 뭐 좋은 태도일 수도 있고 나쁜 태도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커버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밑에 보시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 좀 봐라. 학습 태도가 好 그러면 학습 태도가 안 좋을 때 성적이 안 좋을, 즉 마이너스의 짝이 존재하지가 않게 되죠. 요거는 안 돼요. 안 되고 밑에 보시면 학습 태도가 역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봐라. 그래서 학습 태도가 좋으면 성적이 좋을 것이고 안 좋으면 안 좋을 것이고 요거는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진 표현들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면 是不是 줄여서 是否 能不能 줄여서 能否 高低 好坏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거 정말 못 알아보시는데요. 成败 成功 성공과 失败 실패의 줄임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주변 환경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기에 잘 맞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 단어를 조금 몰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6급 단어긴 한데 这场比赛的胜负 우리 승부를 가리다 라고 말하죠. 胜이 승리하는 거고 후가 지는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를 알아봐야 그 다음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뭐를 짓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쭉 볼게요. 能进入 들어갈 수 있대요. 어디에? 决赛阶段 결승전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줘서 能不能 줄여서 아까처럼 뭐라고 써줄 수 있다? 能否가 들어가야 마이너스까지 맞춰서 앞뒤. 그래서 이기면 결승전 들어가는 거고요. 지면 不能 못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단어들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은요. 역시 평상시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말하는 따페이. 그래서 방금 제가 수업 전에 학생한테 선생님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따페이로 너무 잘 풀렸어요 라는 얘기 확인받고 왔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이번엔 관련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련사라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은 수이란 但是 같은 것들을 얘기할 텐데요. 자, 관련사 짝을 외우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관련사 시험을 치거든요. 솔직히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사자성어가 마치 6급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사자성어를 20개씩 외우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자성어 몰라도 돼요. 사자성어 몰라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는 1년에 정말 12개월 통틀어서 한 문제, 두 문제 읽까 말까. 사자성어는 여러분 알면 좋은 거고 모르면 뭐 다른 걸로 풀면 되고 하지만 관련사 루고는 뭐하고 쓴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잘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자성어는 그냥 시험에 좀 잘 나온 거. 전 매달 시험을 치니까 알잖아요. 하루에 2개 정도만. 그리고 또 말해요. 너무 그것도 잘 안 외워지고 시간 없으면 말고 표를 외워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꼭 관련사 표는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두 번째 빈칸이 전부 다 관련사들이 나와 있어요.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이 뭐가 있냐면 얘가 나와 있지요. 倘若 우리가 如果要是万一假如假使假若若是倘若一旦 이렇게 외워요. 수업 시간에. 9개는 전부 가정. 만약 뭐뭐라면 시리즈 사촌들인데요. 얘도 如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如果는 그래도 여러분이 알지 않을까요? 썼어요. 여러분 짝을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돼요. 접속사 짝, 주어 앞에는 어떤 짝을 쓸 거며
똑같지만 부사짝, 주어 뒤에 쓸 때는 뭘 쓰나요? 주어 앞에 쓸 때는 우리가 나나, 나뭐 쓰게 되시고요. 주어 뒤에는 보통 지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연결하는 지우는 비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5급부터 다 비엔이에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 얘도 5급 단어인데 그래서 외워요. 지우 비엔저. 요게 성조예요. 지우 비엔저, 지우 비엔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아 여기만 지우고 싶다. 자 그러면 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바로 제껴낼 수 있겠죠. 자 비, 꾸란, 꾸란이라고 하면 물론 뭐뭐지만 인정을 해주고 전환. 뒤에 분위기를 바꿔가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야 물론 돈도 좋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꾸란 써요. 짝은 역시 접속사짝, 부사짝 가능한데요. 접속사짝은 그러나 종류를 많이 써요. 可是 뭐 이런 거 있죠. 但是 그리고 우리가 可是,但是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주어 뒤에 却 이런 것도 그러나 뜻을 나타내요. 위치만 조심하시면 돼요. 부사 자리에 잘 넘기시고 아니면 이런 흐름도 괜찮아요. 물론 뭐뭐지만 그래도 해서 얘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 살려둘게요. 即便, 即使 이렇게도 많이 외우시죠? 지는 똑같고 설령 뭐뭐일지라도 가설이죠. 짝은 보통 예 하고 많이 쓰죠. 짝 맞는 것 같아요. D 갑니다. 宁可, 宁可 A 예, 부, B 세트예요. 차라리 A 하지 아우 B 안 할래. 전혀 얘 혼자 갖고는 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일단 B, C를 갖고 해석을 해볼게요. 2번 是在 어디에 있다? 狭窄的空间里 좁은 공간에 있다. 动作也 그래도 동작이 뭐뭐 하다. 물론 좁은 공간에 있지만 동작은 그래도 이상하다. 그쵸? 설령 좁은 공간에 있더라도 동작은 그래도 뭐뭐 하다. 정답은 C. 네. 자, 그리고 밑에 거 잠깐 봐주세요. 밑에 거 보시면요. 여기는 快纤维 해석이 안 돼도 여러분 딱 봐도 慢纤维 특히 이 표시, 병렬 관계. 앞에 두 개가 전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배워볼 건데요. 따로 뺐어요. 조금 넓은 데서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요렇게 두 가지. 이렇게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가 굉장히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강아지는 이런데 고양이는 이렇다든지, 아니면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이렇다든지. 이럴 때 한국어로 작문하실 때도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이렇게 끊지 않을 거잖아요. 연결은 크게 두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환을 이용하는 방법. 영어 선생님들은 역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런데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접속사로 그러나 하는 거는 딴, 시, 그, 시 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주어 들어가고 주어 투, 부사는 취, 그리고 또 그러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따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아니면 뭔가 비교나 대조시키는 느낌? 한국어로 하자면 반면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반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주어 앞에 접속사를 쓰고 싶으시면 are 쓰시는 게 맞고요. 부사를 쓰고 싶으면 the 쓰시면 좋아요. 제가 오늘 의도치 않게 아니고 약간 의도해서 여러분한테 5급 단어 the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아까 뭐랬냐면 the는 지우하고 똑같이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 그랬고 또 하나의 용법은 이렇게 비교나 대조를 나타낼 때도 부사 the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나끼리 같이, 반면끼리 같이 쓰셔도 되고 요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남자는 이런데 그러나 여자는 반면 다 써도 되거든요. 요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딱 요런 대조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오고 뒤에 빈칸이 있다면 정답이 뭘까요? 确到저 중에 정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관련사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한테 풀이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일단 주인공 이름 외우느라고 고생할 일은 없었겠어요. 주인공은 我와 小伙子 한 젊은이밖에 없어요. 주로 이 두 사람을 갖고 계속 이야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小伙子를 대부분 타로 바꾸면서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워일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요약 쓰기지 창작이 아니잖아요. 긴 거를 줄이라고 했지 나한테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디슈, 그러니까 제시어에 뭐라고 나오냐면 개인적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워가 1인칭이 이제 서술 시점이 되어 있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쓸 때도 똑같이 워라고 써야 되는데 꼭 타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니까 타로 바꿔야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원래 글의 시점을 바꾸시면 안 돼요. 서술 시점을 그대로 가져가서 워로 얘기했으면 똑같이 우리도 뭐라고? 워라고 써주셔야 돼요. 주요 단어는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요. 다 4급, 5급 단어. 짜오피는 회사 같은 곳에서 모집하고 채용하다. 잉피는 거기에 지원하고 응시하다. 루용도 채용하다. 뭐 이 정도. 단락 개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 항상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좋은 단락 개수는 요약 쓰기에선 4개에서 5개요. 좀 많이 적으면 3개, 많으면 6개 정도가 적합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원고지의 어떤 이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원고지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몇 칸을 띄우고 시작하게 되죠. 한 단락은 무조건 2칸을 띄우고 안 쓰고 이제 원고지가 시작될 거예요. 더 있겠죠. 뚜두두 이렇게 있으면. 그러다가 우리가 단락이 딱 끝에서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만큼 원고지 낭비하게 되죠. 이렇게 자꾸 낭비하면요. 여러분이 주어진 원고지 갖고는 400자를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조금밖에 못 써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사실은 더 큰 이유인데 이게 내용이 팍팍팍 줄여지다 보면요. 굳이 단락이 바뀔 필요 없이 확 그냥 합쳐도 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약 쓰기는 보통 4, 5개가 제일 좋고 3개, 절대 6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단락은 우리가 재분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첫 번째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잘못 배우시는 분들,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 있어요. 1번 단락에서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40%니까 대략 반보다 좀 적게 줄이고 2번 단락도 대략 40% 줄이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다 줄인다? 쫙 연결하면 되겠지? 아니요. 이거는 글 전체의 흐름이 맞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천자 원래 글을 본 사람이랑 내가 줄인 요약 쓰기를 본 사람이 비슷한 정보를 크게 무리 없이 중점만 다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적중 특강을 좀 많이 보시면 정말 도움되세요. 여러분 쓰기 요거는 제가 막 유료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쭉 모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11단락 이렇게 할 때요. 제가 단락 2개씩 날리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단락은 전혀 주요한 내용과 상관이 흐름이 없다. 그럼 빼버리기도 하거든요. 단락마다 어떤 단락은 정말 90% 써야 되는 단락도 있고 어떤 단락은 30%를 써야 되는 단락도 있고 전체 내용의 어떤 균형이나 비례를 보는 것이지 단락별 요약이 아닙니다. 중복되는 내용 당연히 패스해 주셔야 되고 뒤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해 주세요. 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사. 특히 여기서 타라고 했는데 나는 앞에 내용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타라고 쓰면 되게 생뚱맞겠지요. 이것저것 하는 나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 이랬는데 바로 앞에 내용을 또 뺐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특히 직접 화법, 우리 직접 화법은 이제 큰 따옴표가 등장하는 화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글의 맨 끝에 나오면서 굉장히 주제성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이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대로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보통은 이제 글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되게 길어요, 말이. 엄청 긴데 이걸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겠다는 뜻이 돼서 거의 줄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손을 대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했던 게 워가 아니라 이게 사라지면 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연습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다음에 내가 쭉 안 쓰다가 갑자기 얘를 쓰게 되면요. 이 두 개의 연결성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관련사,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로 좀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면
더 좋은 요약 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로. 해석은 원래 그 중국어에 좀 기준으로 해서 한국어가 다소 좀 어색하더라도 약간 직역에 맞게 제가 일부러 했고요. 이 글의 주인공은 오늘은 젊은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무슨 외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원래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라요. 한국어는 문제 없으실 거니까. 그것은 본래 한 번의 보통 채용 면접이었다. 나는 이 일용품 회사에서 몇십 년을 일했고 줄곧 채용 면접 업무를 책임졌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일 마셔야 하는 커피와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고 또한 매우 평범한 일이었다. 1번 달라. 굉장히 단락이 짧아요. 자, 10개니까. 2번 달라. 그날 면접이 곧 끝나려고 할 때 한 젊은이가 걸어 들어왔고 이력서로부터 볼 때 그 젊은이는 매우 우수했으며 우리가 채용하고 싶은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3번 달라. 몇 번의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그 젊은이가 지원한 직위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정확하고 게다가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과 이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거는 제가 너무 이제 중국어는 실시证明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어로 바로 하니까 좀 어색해서 살짝 넣어봤어요. 모든 사실이 그 젊은이가 확실히 마케팅 보조직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나는 그에게 관례대로 하는 질문을 물었다. 당신은 자신의 구직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같은 유형의 회사에서 당신은 왜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했죠? 보통 면접에서 가장 기본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는 당신들의 제품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마치 단번에 흥분한 것 같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줄곧 사용하는 것은 모두 귀 회사의 제품입니다. 5번 달라. 비록 나는 이것이 예의 벗어난다는 걸 잘 알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웃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네, 이것도 약간 연결하려고 넣은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는 똑똑한 젊은이지만 그러나 이 구직 이유는 분명히 새로움이 너무 없었고 왜냐하면 많은 구직자들이 모두 그것을 취업수단으로 삼아 이것으로 회사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내가 그 젊은이를 채용하는 데 결코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즉 채용은 하겠지만 나는 그에게 약간의 충고를 할 필요가 있다가 생각했다. 6번 달라. 그래서 그 젊은이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내가 그에게 말했다. 이게 되게 직접화법이 길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우리 중요한 내용만 뽑고 다 간접화법으로 바꾸려고요. 종종 당신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 회사의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구직하러 왔다고 말하죠. 이것은 약삭빠른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회를 틈타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게다가 오직 이러한 말에 의지해서는 기준을 통과할 수 없어요. 7번 달라. 내 말을 들은 후 그 젊은이 얼굴이 빨개졌고 그는 입을 벌리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아마도 거짓말을 했다 폭로된 것을 난처하다고 느꼈을 수도 또 아마도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나갔다. 8번 달라. 좀 길어요. 나에게 있어 그것은 단지 하나의 평범한 일이어서 나는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에 이르러 나는 가는 길에 그 젊은이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는데 또한 그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의 집에 구경하러 갔다. 막 그의 집 문을 걸어 들어가자 나는 그의 집 모든 것이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놀랍게도 발견했는데 가전제품과 가구로부터 주방용품, 심지어는 칫솔, 컵, 그리고 타월 등 일용품조차도 모두 우리 회사가 생산한 것이었다. 많은 제품들이 결코 새 것이 아니었고 분명히 이미 여러 해를 사용한 것이었다. 즉 아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그 젊은이는 당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구직 이유도 일부러 나의 비위를 맞춘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정말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매우 좋아한 것이었다. 자, 9번 달라. 나는 매우 부끄럽다고 느껴서 내 얼굴은 순간 빨개졌다. 나는 뜻밖에도 당연하다는 듯 그 젊은이를 부정했고 스스로의 독단과 잘난 척으로 하나의 진실된 마음을 상처 주었다.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당초에 이 편견 때문에 그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즉 채용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영원히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지막. 나는 매우 진실되게 그에게 사과했다. 그 젊은이는 너그럽게 나를 용서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천편일률적인 말은 확실히 쉽게 사람을 의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다짜고짜 의심하는 것은 때로 더욱 논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주제성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을 기억했고 또한 이후의 일기에 늘 스스로 잊지 말자고 일깨웠다. 같이 전체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지금부터 40% 내용을 제가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볼게요. 사실 뭐 이거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단 이제 워낙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모범 답안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들어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1번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면접이 있었고 내가 주로 그걸 책임졌다는 것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래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한 번에 보통 채용이란 말이 밑에 또 나오죠. 그래서 안 썼어요. 면접이었고 나는 이 일용품 회사에서 몇십 년을 일하면서 줄곧 이 업무를 책임졌다까지만 전달해서 내가 왜 이제 면접을 보게 됐는지 배경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중국어로 那是이었다. 一场普通的面试我在这家日用品公司工作了몇십 년이죠. 几十年
一直负责 계속 책임을 지고 있었다. 뭐를? 여기서 우리 채용 들어갈게요. 招聘面试工作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은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가 등장해야지요. 그날 면접이 곧 끝나려고 할 때 젊은이가 걸어 들어왔고 지금 보면 이력서로 볼 때 우수했다는 말과요. 우리가 채용하고 싶은 이상적인 사람이란 말은 사실은 의미의 중복이에요. 우수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만 쓸 거예요. 그날 면접이 곧 끝나려고 할 때 젊은이 왔고 이력서로 볼 때 이상적이었다. 이렇게까지 갈 건데요. 那天面试快要结束的时候一个小伙子走进来 걸어 들어왔고 从简历上看从什么什么看자, 이제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小伙子를 계속 반복적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지나서 한 번쯤 써주시면 돼요. 他是理想的人选 人选이라는 말은요. 약간 한국말로 하면 무슨 감?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신랑감이다. 이런 느낌?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 우리가 뽑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단락으로 갑니다. 몇 번의 대답을 하면서 원래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으면 그냥 좋겠냐면 우리 어떤 동작을 거쳐 통해 하면 친구어라는 사급단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친구어 호이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가 그 다음에 칭찬이 되게 두 가지가 나와요. 또 보면 지원한 직위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다는 칭찬 그리고 자신의 독창적인 요것도 노란색 맞아요. 여기서부터 좀 쓸게요. 독창적인 생각과 이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칭찬이 나오는데 그 뒤에 모든 사실은 그 젊은이가 확실히 이 직위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를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직위는 그닥 중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직위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다는 칭찬을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요건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들어가면 되게 좋겠더라고요. 5급 부사지요. 고어란 생각한 대로. 왜냐하면 아까 앞에를 우리가 줄이면서 되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게 예측이 맞았다는 느낌을 주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고어란 파시엔 발견한 거죠. 뭐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실은 이거는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표시를 왜 했냐면요. 나중에 단락 나눌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나는 그에게 관례대로 하는 질문을 물었다. 원래는 물었다 하고 질문 내용이 나왔죠. 당신의 구직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여기를 선택했죠? 그게 다 구직 이유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줄일 건지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经过回答我们果然发现 그리고 목적어요. 뭐를 발견했냐면 그는 뭐가 있다? 두따오라는 말을 우리 6급 단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독창적인 자기만의 独到的想法和理念이 있다는 것을 发现 다시 我们果然发现他有独到的想法和理念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가 줄였냐면 내가 그에게 구직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려고요. 한번 해볼까요? 我问他求职理由时 이렇게 원래 없던 거거든요. 물었을 때 다 하고 바로 넘어가 보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가로한 건 원래 없던 것들이에요. 그가 자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대답이 두 개로 나뉘었죠. 그리고 흥분한 것 같았다를 兴奋的回答 이렇게 바로 아니면 兴奋的说 흥분해서 말하기를 하고 요걸 없앨 거면 이제 인칭 대사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因为 저는 필요 없죠. 당연히 자기 얘기니까. 因为 당신들의 제품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我们的产品이 되겠죠. 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고 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와 他和 그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他和 家人이 줄곧 사용하는 것이 모두 귀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이라고 대답했다, 말했다로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我问他求职理由时 심표 他兴奋地回答 심표 因为喜欢很喜欢我们的产品我们的产品他和家人一直用的都是我们公司的产品 이렇게 대답하면 쫙 아까 거기까지 해서 한 번에 끝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단락에서는요. 비록 나는 예에 벗어난다는 걸 알았지만 이런 건 이제 사실 배경이죠.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忍不住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거는 정말인데요. 忍不住笑了起来라고 외우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빵 터졌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我忍不住笑了起来라고 하시고요. 그는 똑똑한 젊은이지만 그러나 이 구직 이유는 분명히 새로움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직 이유는 이미 겹쳤으니까 이유는 새로움이 없었다. 우리 요거 5급 단어예요. 하오 조금의 우는 매이어 신이 새로운 뜻도 없었다. 새로움이 없었다. 새로움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내려가서 밑에 보면 왜냐하면 다른 구직자들도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그건 충분히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내가 어떤 느낌이 들었다? 실망했다. 라고 바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연결을 위해서 비록 이것은 내가 글을 채용하는데 왜냐면 젊은이를 자꾸 시험호자 안 쓰려고 제가 글을로 자꾸 바꾸고 있어요. 글을 채용하는데 뭐 결코 이런 거 안 적어도 되니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래도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니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로 바로 넘어가려고요. 자, 연결 한번 해볼게요. 我忍不住笑了起来. 이거, 이유, 这个理由毫无新意. 새로움이 없어서 我心里有些失望. 조금 실망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굳이 갈 필요가 없죠. 有些失望. 虽然这 이것은 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不影响我录用他. 내가 그를 채용하는 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但我还是 나는 그래도 对他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되셨죠? 자, 종종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새로 넣어봤어요. 이렇게 너처럼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약삭빠른 행동이고 되게 바람직하지 못해 라는 핵심만 전달해 볼까요? 这样回答是 약삭빠르다. 讨巧的做法. 讨巧的做法. 2번 쓰기가 제가 왜 쉬웠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 그나마 조금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도 한자가 다 같아요. 한자가.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요. 다 한자가 쉬웠어요. 딱 한 글자 어려운 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这样回答是讨巧的做法. 되게 약삭 빠르고 머리 굴리는 행동이다. 이런 기회를 틈타는 행위는 这种 이런 投机的行为. 投机는 기회에다 나를 던지는 거야. 아싸 요때 해야지 이런 나 그냥 좋아한다고 말해야지 这种投机的行为 절대로 不可取 취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라고 일단 가장 딱 핵심을 찍는 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서 听了我的话后 내 말을 들은 다음 뭐 여기서 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우리가 안 썼으니까 저는 이번엔 그냥 냅뒀거든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小伙子的脸变红了. 빨개졌어요. 빨개졌는데 입을 벌리는 거 중요하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아마도 이건 자기의 어떤 뭐예요? 추측이죠. 굳이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이 말을 안 하고 갔다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听了我的话后小伙子的脸红了. 빨개졌고 似乎 마치 想说什么但最终 마지막에 他什么也没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몸을 돌리는 거 중요할까요? 그냥 出去了 혹은 走了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8번 탈락.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평범한 일이어서 나는 거의 잊어가고 있었던데 이를 그냥 여기 제가 넣은 거죠. 그래서 我几乎忘了这件事 이렇게 연결해 버릴 거예요. 我几乎忘了这件事 어느 날有一天 필요 없고 내가 가는 길에 그를 이제부터는 또 다시 타로 좀 당분간 갑시다. 그를 데려다 주고 초대받았다 안 해도 바로 일단 구경하러 가는 게 급하니까 자 다시 有一天我顺路 가는 길에 우리 顺便이란 말 쓰잖아요. 근데 顺路 하면 가는 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는 길에 데려다 주고 그의 집에 구경하러 가실 거예요. 중국어는 좀 이따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의 집 문을 걸어 그냥 들어간 후 할게요. 들어간 후 나는 발견했단데 자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의 집 모든 것이 우리 회사 제품이다. 가전제품 이런 거 정말 쓸 생각 없으시죠 여러분? 거의 그의 집 모든 일용품이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등 일용품이
우리 회사가 생산한 것이었단데 저는 발견했다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요. 그래서 나는 뭘 발견했냐면 넣는 거죠. 여기다. 그의 집 거의 그의 집을 가져온 거예요. 그의 집 거의 모든 일용품이 우리 회사 것이었다. 생산한 것이었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줄이고 많은 제품들이 결코 새 것이 아니었고 이미 여러 해를 사용한 것이었다. 같은 뜻이죠. 그럼 한 번만 쓰시면 돼요. 이미 여러 해를 사용한 것이었다. 위엘라이 알고 보니 그 젊은이 아니고 그는 당시 아까 그 면접 당시에 거짓말하지 않았고 자 보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또 비를 맞춘 것이 아니었다. 둘 다 메이오로 보정이 되어 있으면 한 번의 메이오에 짝 붙여 쓰실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정말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我几乎忘了这件事 하시면 되고 有一天我顺路 그리고 이 젊은이를 送他回家 하게 되었다가 到他家 여기서 참관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이거 그대로 보면 참관하다죠. 그럼 박물관밖에 못 가세요. 중국어로는 구경하러 가는 거 다 참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경하러 갔다. 到他家 참관 하시면 됩니다. 进去后 이렇게 넘어갈게요. 进去后 들어간 다음은 我发现 한 다음에 뭐를 발견했냐? 지금부터 목적어. 他家几乎所有的日用品几乎所有的日用品是我们公司的是我们公司的 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또 어떤 것도 발견했냐면 很多产品已经用了很久 혹은 好几年 정도의 표현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엘라이 알고 보니 타 당시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지 않았으면 메이오를 한 번만 쓰고요. 자, 여기 없나요? 说谎, 说谎은 거짓말하다잖아요. 说谎 그리고 일부러 나한테 비위 맞추다. 비위 맞추다 우리 6급 단어거든요. 讨好我 여기에 说谎 한 번에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当时没有说谎讨好我 하면 한 번에 여기 쉼표만 안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하지 않았고 나한테 일부러 비위 맞춘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真的 정말로 喜欢很喜欢我们公司的产品 우리 회사의 제품을 좋아했었다. 여기 보면 놀랍게도 발견했다. 우리 6급 형용사 써서 惊讶的发现 나쁘지 않고 좋은 표현들이겠죠. 나는 매우 부끄럽다고 느껴서 얼굴 빨개진 거는 부끄럽다 느낀 게 되겠습니다. 我感到害羞我感到害羞 왜냐하면도 제가 넣었어요. 그래야 좀 연결이 좋더라고요. 因为 나는 당연하다는 듯 그를 부정했고 들어갈 겁니다. 네, 노란색 부정했고 그 다음에 잘난 척으로 빼고 진짜 한 행동 하나만 더 하나의 진실된 마음은 상처 주었다. V1, V2 구조로 한번 가볼까요? 我感到害羞因为 왜냐하면 我理所当然的 당연하다는 듯否定了他 그를 부정했고 심표 그리고 伤害了 상처 주었어요. 누구한테? 一颗 마음 세는 양사 真诚的心灵 6급 명사 마음 영혼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훨씬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我向他道歉 심표 원래는 마침표거든요. 제가 화살표가 있다는 거 완전 마침표로 끊어졌을 때 我向他道歉 그는 용서했다. 他原谅了我 용서하고 并说 게다가 말했다 한 다음에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는 좀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외울 수만 있다면 천편일률적인 말은 확실히 쉽게 사람을 의심하게 한다.千篇一律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사자성어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건 너무 똑같고 한자가 어려운 게 없었어요. 千篇一律的话确实 4급 부사잖아요. 확실히 容易令人怀疑 전부 다 낮은 급수의 단어들 의심하게 합니다. 단 그러나 不容分说라는 말은요. 뭔가 다짜고짜 덮어놓고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不容分说的怀疑 이렇게 다짜고짜 의심하는 것은 有时 때로는 更 더욱 뭐 할 가치가 있다. 딱 유일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한자가 이거예요. 值得商榷 진짜 그건 좀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다음 마지막 我记下了他的话 나는 그의 말을 기억했고 并
또한 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时刻는 우리가 5급 부사로 쓰면 시시각각 늘 항상 언제나 时刻提醒 항상 提醒自己내 자신을 일깨웠다. 뭐라고? 不要忘记 잊지 말자라고 일깨웠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줄여봤는데요. 자, 이번엔 단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물론 제 기준이에요.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괜찮아요. 자, 일단 1번 단락에서요. 면접을 하는데 그날 젊은이가 들어와서 보니까 되게 애가 괜찮아 보였는데 역시 과연 애가 되게 괜찮더라 까지를 저는 1번 단락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일단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뒤에 이 주인공이 걔한테 질문을 하면서부터 실망이 되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를 1번 단락으로 잡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해서 걔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그게 그냥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충고하고 비판을 했는데 걔가 말도 안 하고 이제 하고 싶었지만 가는 요까지를 2번 단락으로 하고요. 그러다가 걔 집에 가서 내가 오해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요거를 3번 단락 단독으로 빼도록 하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사과해서 그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도 기억하게 되었다까지를 4번 단락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1번 단락은 면접에서 우수한 젊은이를 만나게 된 거, 그리고 3번 중간부터 제가 끊었거든요. 젊은이의 판에 박힌 대답에 실망해서 비판을 한 거, 젊은이 집에 갔다가 그게 진실이었구나 하고 알게 된 거, 마지막 단락은 젊은이에게 사과하고 그의 말을 기억하게 되는 거. 원래 이 글의 제목이 어떤 주인공이 외국 사람 이름인데요. 그 사람의 求职理由, 구직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小伙子的求职理由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나온 표현에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진실된 마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真诚的心灵, 아니면 아까 마지막 표현 怀疑值得商榷, 의심은 항상 상의해보고 좀 더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제목들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쓰기는 5어라는 1인칭 시점만 잘 지켰다면, 인칭만 잘 지켰다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적중특강도요, 우리 최현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 쳐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에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도 정말 힘든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학원 오고 싶어도 좀 걱정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했을 텐데, 제 적중특강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험 정말 힘내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정말 새로운 세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